AI 하면 다들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 GPU, 그러니까 AI의 두뇌를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요, 진짜 혁명은 사실 다른 곳에서, 바로 AI의 기억을 담당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낸드 플래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이 던진 이 한마디, AI 시대는 기억의 시대다. 이게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AI 성령을 결정짓는 싸움의 판도가 이제 연산에서 기억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지금까지 AI 경쟁은요, 얼마나 빨리 생각하느냐, 즉, 연산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또 얼마나 빨리 기억하느냐, 그러니까 AI 성능의 발목을 잡는 핵심적인 병목 지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AI 기술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곧 아주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메모리 장벽이라는 건데요.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지금의 기술과 시장 판도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한가운데에 KV 캐시라는 기술 용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AI의 단기 기억 저장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챗봇이랑 대화할 때 AI가 이전 대화 내용을 까먹지 않고 맥락을 파악하는 게 다 이 KV 캐시 덕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AI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까지 한꺼번에 다루는 멀티모달로 진화하면서 이 단기 기억 공간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현재 서버 구조의 문제점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맨 위에 있는 HBM, 그러니까 G1은요, 속도는 정말 최고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용량이 너무 작고 또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까 말했던 그 폭증하는 KV 캐시 데이터를 다 담기에는 택도 없는 거죠. 바로 이 G3와 G4 사이의 텅 빈 공간 보이시죠? 바로 여기서 엄청난 데이터 정체,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메모리 장벽이 생기니까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2026년 CES에서 젠슨 황 CEO가 직접 발표한 ICMS입니다. 추론 맥락 메모리 저장소라는 건데 바로 이 메모리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비장의 무기였던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엔비디아의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기존에 텅 비어있던 G3와 G4 사이에 G3 포인트라는 새로운 계층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공간을 어마어마한 양의 SSD, 즉 낸드 플래시로 꽉 채워서 메모리 병목 문제를 정면으로 뚫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ICMS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블루필드4라는 아주 똑똑한 데이터 전용 처리 장치, DPU가 데이터 입출력을 도맡아서 CPU와 GPU가 다른 일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둘째, 서버 한 대에 무려 1.15PB에 달하는 초고용량 SSD가 정말 거대한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새로운 공간이 AI의 맥락 데이터를 위한 거대한 참고 도서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훨씬 더 궁극적인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이 지금의 HBM이고 오른쪽이 미래의 HBF, 하이브리드 본딩 플래시라는 겁니다. 아예 낸드 플래시를 GPU 패키지 안에 통째로 집어넣는 거죠. 용량을 한번 보세요. 192GB에서 3120GB로 무려 16배 이상 뛰어오릅니다. 이제 낸드가 AI 칩의 핵심 부품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당연히 시장에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전례 없는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 사태입니다. 이 간단한 차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6년에 AI 때문에 생기는 낸드 수요는 25%나 폭증하는데 공급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고작 13.3%밖에 늘어나질 못해요. 수요가 공급을 그냥 압도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장 분석 자료를 보면 미래는 더 암울합니다. 2026년에는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가 되고요. 2027년에는 상황이 더 나빠져서 초공급 부족, 그러니까 슈퍼 쇼티지 시대가 열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숫자 9.3%.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7년이 되면요. 다른 거 다 빼고 엔비디아의 신규 서버 수요 하나만으로 전 세계 낸드 생산량의 거의 10%를 먹어치운다는 뜻입니다. 기존 수요에 더해서 정말 거대한 수요처가 새로 등장하는 거죠. 아니, 그럼 왜 이렇게 폭발하는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이제 물리학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낸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아파트처럼 계속 위로 쌓아서 용량을 늘리거든요. 이 표를 보세요. 지금 200단대에서 2번 쌓는 더블 스택 기술도 수율 잡기가 진짜 어려운데 앞으로 300단 이상으로 가려면 3번이나 쌓는 트리플 스택이 필요해요. 당연히 공정 시간은 길어지고 웨이퍼가 휘거나 정렬이 틀어지는 등 기술적인 난이도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이 로드맵이 바로 그 메모리 마철로 경쟁을 보여주는 겁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든 기업들이 더 높이, 더 촘촘하게 쌓으려고 말 그대로 사활을 건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제조업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 어려움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층이 높아질수록 더 깊은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요. 이걸 sik각 공정이라고 해요. 당연히 더 강한 플라즈마 에너지를 써야겠죠? 바로 이 과정에서 장비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모품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이런 극한의 제조 환경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돈을 버는 숨은 승자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주인공이 바로 포커스 링입니다. 시각 장비 안에서 웨이퍼를 딱 고정해주고 그 강력한 플라즈마가 엉뚱한 데로 튀지 않도록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죠. 낸드를 높이 쌓을수록 시각 공정은 더 가혹해지고 이 포커스 링은 더 빨리 닳아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즉,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포커스링 시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비포마켓은 nem리서치 같은 장비 회사에 납품하는 OEM 시장이고요. 애프터마켓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공장에 직접 부품을 파는 시장입니다. 당연히 각각의 시장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다르겠죠. 이 시장에는 이미 자기 영역을 확실하게 쥐고 있는 대표 주자들이 있습니다. 비포마켓에서는 TCK와 화나머티리얼즈가 강자로 꼽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KNG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앞으로 다가올 랜드 슈퍼사이클에서 이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할지 정말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호황, 그 이상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AI는 이제 생각하는 걸 넘어서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수요는 낸드 플래시라는 저장 장치를 HBM 같은 메모리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면서 컴퓨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낸드 플래시였지만 AI가 다음으로 혁명을 일으킬 우리가 평소에 그냥 지루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기술은 또 무엇이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